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바로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전국 곳곳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우리 울산에서도 만세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 3.1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울산의 3.1운동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중구 병영성. 이 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병영성의 주적은 바로 외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영성은 일본과 맞서 싸워왔던 겁니다. 와, 병영성에 오니까 확실히 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너무 따뜻해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가장 과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 병영성이 아닐까. 전 그래서 병영성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곳을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곳은 이제 우리가 그 병영, 우리가 그 3.1절 하면 또 울산에 그 병영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바로 이 지역 병영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원래가 이제 일본을 일본 적을 막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진 곳이고,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세계, 그 적을 막던 그 저항정신, 그게 또 무인 상무정신이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이제 또 3.1 의거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 보기 위해서 오늘 온 겁니다. 3.1 의거는 어디서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3.1 의거는 울산 전체는 세 곳이 일어났고, 뭐 우리 언양, 그다음에 병영, 여기 병영이죠. 그다음 남창, 막 세 곳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우리 그 병영가 제일 컸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제 이거 저쪽 좌병영성에 있던 그 지금 그 병영 초등학교 그 일원이었거든요. 그곳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병영인데 이곳 병영 가까이에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가시죠. 한적하고 평화로운 병영동의 골목길. 불과 100여 년 전 성난 군중들이 뛰쳐나갔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한 일본 헌병대의 총칼과 맞섰던 항일운동의 성지. 병영 만세운동의 성지입니다. 여긴 병영교회가 있는 곳이네요. 병영교회가 요 옆에 있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관할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쭉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저기 주재소가 저 사거리 쪽에 있었고, 뭐 그런 뭐 흔적이 있습니다. 1919년 그 4월 4일 날, 그때 오전에 10시에 여기 이제 뭐 이래 축구볼을 차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3.1 운동 그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립일신학교 학생들이 그 한 수십 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마당에 그때 이제 우리 3.1 운동을 여기 운영을 주도한 11명 주요한 분들이 이제 축구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차는 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이제 시작이 터져 나온 거죠. 이 계단을 오르면서 긴장했을 사람들. 무섭고 두려웠지만 치밀하게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이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11분이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시작한 그 분들은 병영 청년회 그 회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요 옆에 그때 병영 이제 동사무소죠. 그 당시에 면사무소. 거기서 등사기를 훔쳐왔어요. 등사기를. 왜요? 왜냐면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그러니까 복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죠.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 그래서 도로 갖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지를 내가 먹지다 뺏겼어요. 그걸 내가 천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태극기도 일일이 만들고,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주도한 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이문조, 이현우 이런 분들은 이제 요 교회 신도였는데, 병영교회. 그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이종필이라든지 뭐 이종욱이라든지 뭐 이종근이라든지 또는 뭐 황정달이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동네 이제 청년회 그 주류 멤버였습니다. 일본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일본 주재소. 병영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몰려든 곳이 바로 이 거리, 일본 주재소 앞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어쩌면 당연한 요구요 주장일 텐데요. 여기에서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래 3.1 운동 의거에서 사망자가 4명이나 나왔거든요. 내부 나온 거는 여기가 전국에 최대고 참 유일한 경우입니다. 네. 우리가 그 화성에, 경기도 화성에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그 30명이 이제 학살이 됐는데 교회에서 모아놓고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암리 주민들이 이제 일본 헌병을 때려 죽였거든요. 네. 때려 죽이니까 그 헌병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마의 일을 이제 저지른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순수한 만세 운동으로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고 다 지금 바로 여기 병영입니다. 수백 년간 일본과의 투쟁 정신이 투철했던 병영 주민들. 이들의 성난 목소리는 노도와도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에 당황한 일본 헌병들이 시위대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월 5일 날, 그 이제 그 두 번째 날이죠. 날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안 잡혀간 그 남은 사람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래 막 쳐들어갔죠. 뭐 그게 석방해라 이거죠. 요 어째 잡혀간 사람 풀어달라고 그래 막 그 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주변에 많은 남해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 하니까 다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약 2,000명 가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주저소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막 이러니까 이 순사들이 지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달아났다가 나중에 이제 50명 기마대 헌병하가 그다음에 순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100명 가까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 일본 그 순사들이 이제 총을 쏜 거죠. 쏘니까 그 맨 앞에 있는 엄준이라고 네. 이분은 나이가 제법 한 39, 40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주모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 가지고 돌격하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좀 쓰러졌죠. 좀 요통해서 쓰러져가지고 네. 그분은 이제 그 연고자가 별로 없는 분인데 오랫동안 가만히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네. 나머지 이제 문성초, 네. 주사문, 김홍용 세 분 더 있거든요. 네. 김홍용은 젊은 분 19살입니다. 그 사람도 혈기에 나서 하다 그 사람 총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분들도 그 맨 앞에 서 있던 분은 총을 다 맞았어요. 하나를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막 피 투성이 되었죠. 네. 병영동 언덕에 자리한 3.14. 이곳엔 병영 만세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애국지사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조국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우리 울산의 조상. 그분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저기 태극기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3.14. 3.14? 예, 3.14로 돼 있죠. 만세문. 아, 예, 예. 만세문 그 여기 예. 3.14라고 적혀 있는데 3.14가 뭐 하는 곳인데요? 3.14가 이제 사당입니다. 사당. 사당. 예, 원래는 이제 경상 좌변형의 객사 자리인데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 이제 영혼을 우리 참 영혼을 달래- 순국 우리 선열들을 순국 선열들의 영혼을 모신 달래주는 것입니다. 곳. 예, 음준, 음주, 그다음에 이제 주사문, 부사문, 문성초, 문성초. 김옥룡 김옥룡. 이 네 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병영의거의 끝부분에 참 중요한 얘기가 이분들이 약 한 40여 분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40여 분이나요? 기소된 분은 한 20분 이상 되지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장생부 배를 타고 이제 부산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 형사들 그 당시에 이제 이 한국인 조선인 순사라 그러죠. 네. 이분이 막 풀어주겠다, 도망가거라. 내가 뭐 어찌되든가 책임지겠다 이랬지만 그분이 도망을 안 갔지요. 따라서 당신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래가지고. 최근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달동 문화공원에 멋진 기념탑이 생겼는데요. 바로 병영, 언양, 남창 등 울산의 애국지사들을 한자리에서 기리기 위한 기념탑입니다. 이야, 정말 멋진 기념탑이네요, 선생님. 예, 예, 예. 와, 언제 이런 게 생겼죠? 예, 금전에 이제 생겼습니다. 아, 자주 오는 곳인데도 예. 이게 기념탑이 생긴 거 몰랐어요, 선생님. 예, 예, 예. 와, 울산 항해 독립운동 예, 예, 기념탑. 왜 이곳 달동 문화공원에 이런 기념탑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여기 이제 우리가 3.1 의거는 세 곳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일제 50년, 사실 50년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 왜냐, 우리가 일제는 36년이지만 우리가 의병활동, 의병활동 그 저항기라 그러죠. 그렇죠. 그 역사가 쫙, 요래 부조도 새겨져 있고.
기념탑 뒷면에 새겨진 항일의 역사. 이 중 의병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항일 투쟁운동이 구한 말부터 울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의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제 의병은 우리가 그 한일합방이 전에 활동한 의병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비의병입니다. 정비의병. 정비는 1907년에 이제 의병이 결성돼 가지고 1908년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김기준 의병이라 그래. 김기준. 네. 이분이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 요분은 아니고 요분하고 요분 그다음 저 김춘길 요분은 같은 한 무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 사람요. 울산에 아마 지금 뭐 우정동 아마 거점에서 이분이 이제 고향이 거긴데 이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군인이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 아까 병영 있잖아요. 병영 네네네. 그 출신 그 장교였습니다. 병영 출신 장교였고 그 이분이 그 돈을 댔습니다. 이 군자금을 이분이 댔어요. 박선희. 자기 재산을 네. 팔아가지고 박성희 이분은 참봉입니다. 참봉. 이분은 참봉이고 이분이 지금 복산동. 그 당시에 이제 병영 노상리라 가까운 그랬거든. 복산동. 복산동 네. 출신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이가 40대면 40대, 40살 다 40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 기록 공식 기록은 강도라 그래서 강도. 강도요? 강도라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사실 강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순종이 사형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의병들이었다는 거죠. 어떡해요. 예, 의병들이고. 기울어지는 국군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분연이 이뤄졌던 의병들. 그분들의 나라를 위하는 기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기는 3.14 추문비에서 본 이름 같은데요? 3.1 운동, 아. 애국장, 애족장 뭐 이쪽 돼 있죠. 그래서 요 전부 다 이제 저 끝까지 네. 그 3.1 운동 수형자, 형을 받은 분들. 뭐 형암도 받은 분도 많아요. 많은데 더 많은데 요 대표 애국장이 제일 높은 거지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순국하신 분. 네네. 김낙수, 요분은 이제 언양이고 밑에 네 분은 병영의거죠.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그 남창의자 분이 있습니다. 요 이성역, 이용락, 위에도 고기룡 이런 분은 남창의거죠. 남창이거는 이제 남창 장날이 지금 3.8일장이죠. 3.8장. 그래 그 당시에 4월 8일. 그래 4월 8일 날 장이 열릴 때네요. 장이 열리는 날. 그때 이제 이분들이 주도를 해가 남창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장날 주로 이제 그때 열렸습니다. 달동 문화공원의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쭉 뻗은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의 당당한 기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대한독립 만세! 야, 둘러보니까 참 네. 멋지고 의미 있는 기념탑인데 선생님. 예. 울산에서의 3.1운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3.1운동 자체로 볼 때도 울산이 참 우리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이고, 그다음 일제에 대한 저항 50년사를 볼 적에도 울산이 대단한 곳입니다. 울산만한 전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울산의 어떤 그 저항의지, 독립의지, 광복의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 3.1 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순국선열의 희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